안녕하세요. 버무라무토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청약 분양가가 무려 19%나 올랐습니다. 사전 청약에서 추정치 분양가라고 나오죠. 상당히 주변 시세보다 그래도 탄력적으로 분양가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좀 낮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막상 본 분양 들어가게 되면 20% 가까이 분양가가 올라 버리니까 이거 사전 청약 당첨된 사람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 공공분양으로서의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만큼 분양가가 쌌기 때문에 지원을 했던 거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이라는 또 다른 우회로가 이 비용 증가 면에서 어느 정도 메리트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접근을 한 건데, 이렇게 사전 청약과 본 청약 분양가 차이가 갭이 점점 벌어지게 된다면 이 사전 청약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양주 왕숙 A2 블록 3억 4천인데 본청약에서 4억 2천으로 올랐습니다. 22%. 아니, 올라도 한 5% 상한선을 딱 두고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과천주암 시트블럭 5억 9천인데 본청약에서 무려 7억 2천이에요. 아니, 5억대 분양가하고 이 7억대 분양가는 굉장한 어떤 체감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5억대라서 과천, 입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름 좋기 때문에 진입을 시도했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7억대라는 얘기야. 와, 이거 입이 다물어지지 않죠. 인천계양 A2 블록 역시도 4억 9천에 사전 청약 추정치 분양가가 나왔는데 본청약 뚜껑 열어보니까 5억 8천, 거의 6억이네. 이거 민간 분양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부천대장 A8 블록 4억 2천, 뚜껑 열어보니까 5억 1천만 원, 20%. 대부분 20% 이상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전 청약의 추정치 분양가라는 건 아무런 지금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냥 본 청약 때 어느 정도 20% 분양가를 좀 농축시켜서 나오는 금액을 제시를 해야지 이거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건데,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기대를 잔뜩 안고 있다가 이제 전세기간 만료 시점하고 내가 입주할 그 시점하고 어느 정도 이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다 진행할 거 아닙니까? 자금 계획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올라버리면 이거 완전히 모든 게 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헝클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2021년, 2022년 이후에 금리 인상분이 굉장히 엄청난 지금 이 비용 증가에 있어서 변동 요소가 돼버렸어요. 그만큼 막대한 기회비용을 날릴 수밖에 없는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이 금리가 굉장히 야속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건설사들 같은 경우도 이 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PF 대출할 때 거의 자기 자금 1%에다가 99% 사업자 대출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민간 분양 같은 경우. 공공 분양은 조금 그래도 어떤 자금적인 어떤 탄력성이 있는 반면에 민간 분양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건설사들도 수익성에 엄청난 지금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냥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금리 부분의 어떤 변동성은 앞으로 8, 9월 달에 엄청난 집값 하방 압력의 변동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월이 잭슨홀 미팅 연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가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 상당한 어떤 이 귀추가 주목이 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악화된 고용시장, 고용지표가 이번에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 그리고 잠재된 물가 압박,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좀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연준에서도 기준금리 9월 달엔 내릴 거라는 시장의 기대치도 있지만 여전히 동결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커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분위기 고스란히 한국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 청약, 이거 본 청약 분양가 20% 가까이 오른 거 30%, 40% 가까이 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금리 부분이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인데, 미국 기준금리가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국고채 금리도 미 금리나 기대감 후퇴하면서 일제히 지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 국채 지금 4.3에 딱 걸려 있잖아.
거의 이제 4.5%를 넘어갈 수 있는 그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고, 미국 국채 30년물도 거의 뭐 5% 가까이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 국채는 고스란히 어디에 영향을 준다? 국내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변동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 금리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이 계속적으로 주담대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가 계속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시중은행도 막 불편한 척 하면서 자기들은 빨대 꽂아 놓은 거니까 일단은 뭐 예금금리 낮추고 주담대 금리 올려버리면 맥시멈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구도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적인 어떤 이 대출금리 압박을 해오고 있는 건데, 아마 FOMC 회의는 9월 달에 여전히 동결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앞으로 8, 9월 달 규제와 더불어서 금리 부분도 상당히 한국은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집값 하방 압력의 분수령을 만들어낼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하는 총재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결정 앞두고 있는데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뭐야? 서울 집값이잖아, 서울 집값. 그러니까 부동산 집값이 여전히 밑불처럼 살아있다는 이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한국은행이 연구 용역 발표한 기록이 2015년 이전의 집값으로 돌아가야지 출생률도 좋아지고 경제 기조의 모든 변화가 좀 건강하게 그 지표를 되찾을 수 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집값 문제가 결국에 가서는 금리 문제까지도 뭐 침범에 들어올 정도로 상당히 지금 둘 사이의 관계는 이 병렬 관계가 아니라 직렬 관계가 되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래서 집값 추세 안정 여부를 이건 이제 금리 인하 안 하겠다는 얘기지. 아무리 지금 경기가 어렵고 관세 영향에 의해서 뭐 내수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부동산 시장 다시 금리 내린다는 중앙은행의 시그널 탁 주게 되면 바로 강남 상구부터 마용성에 이르기까지 뭐 들썩들썩 할 겁니다. 미친 사람 그냥 뭐 널뛰기처럼 집값이 번쩍번쩍 뛰기 시작하는 건데 정신없이 또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왜곡된 가치 현장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초유의 셧다운을 선언하고 있는 은행들 지금 눈치 보기 작전인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은행들 입장에서는 뭐 대출 수요 줄어들면 금리 높이면 되니까, 또 금리 뭐 인하하면 대출 수요 늘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여기도 좋아 저기도 좋아 뭐 사방에서 다 좋아 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자 장사로. 근데 뭐 초유의 셧다운을 뭐 선언했다고 하는데 전세대출 막차까지도 지금 끊기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도 초래하고 있죠. 신한은행은 1주택 이상 보유자 전세대출 취급 일시 중단했습니다. 전면 중단했어요. 국민은행 역시 이달 1일부터 신용대출 3종 모두 판매 중단했고, 제일은행 역시도 5년 주기형 주담대 대면만 지금 취급하고 있어요. 비대면 안 돼. 다른 은행도 가계대출 증가폭 모니터링 후에 조치할 듯 보인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금리 부분과 이 대출 부분이 딱 지금 부동산 시장의 이 궤적, 그러니까 올라갔던 궤적을 아킬레스건을 딱 쥐고 있는 거라. 근데 뭐 대출 규제에도 고고한 동네, 뭐 정말 고고한가 보네. 그죠? 나의 길을 가련다, 뭐 알바노냐, 뭐 우리의 리그인데 뭐 대출 규제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마용성 오름세는 지속되고 선호단지 문의는 꾸준하고 나머지는 뭐 간망세, 뭔가 좀 딱 갈라놓는 듯한 어떤 느낌적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조심해서 바라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금 부자들도 지금 고점에 물려있는 집값 절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니 누가 기본적 경제 상식이 있으면 고점에 물린 거 누가 진입해서 무리하게 그거 사겠어. 일단 고점에서 뚝 떨어지면 그거 주술라고 그러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지금 최고가를 찍는 동네 보세요. 마포구 한강 밤섬자이가 뭐 33억 찍었다고 1위를 찍었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 지금 제가 최고가 소개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한강 밤섬자이 최고가 찍었다고? 자 보세요. 여기 30억에서 23억 떨어졌잖아. 7억 마이너스예요. 7억 마이너스. 6월 27일 딱 규제가 터진 날이네. 그죠?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또 뭐 불꽃놀이 하고 앉았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표 자체가 완전히 갈짓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고가라는 거 이거 좀 선수들의 어떤 치고 빠지는 인풋 아웃풋 하는 그런 어떤 이 동선이라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 딱 지금 뭐 작전 세력의 교활한 플레이북,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1단계 미끼를 던집니다. 특정 아파트 역대 최고가 계약했다고 허위 신고하죠. 2단계 불안감 조성에 무주택자 대상으로 해서 언론과 부동산 커뮤니티 신고가 대서특비라고 지금 집 못 사면 그냥 벼락거지 된다고 계속적으로 불안감 조성을 해서 조바심 들게 만들죠. 3단계 추격 매수 유도합니다. 불안해진 진짜 매수자들이 이전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집을 사도록 유도를 해. 그래서 이게 최고가가 뜨문뜨문 이어지는 거야. 4단계 증거인멸합니다. 꼬리 잘라야 될 거 아니야. 빤스런하죠. 빤스런 단계. 시세가 어느 정도 딱 올라가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밑돌개인 거 딱 빼버려요. 계약을 슬그머니 취소를 한다는 얘기.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최고가는. 미끼 던지고 불안감 조성하고 추격 매수 유도하고 나중에는 자기 꼬리 딱 잘라버리는 거. 최고가 웃기고 있네. 지금 뭐 마이너스 7억인데. 마포구 보십시오. 거래 금액도 뭐 2025년 6월 달에 뭐 15억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실질적인 평균 거래 금액은 13억으로 많이 떨어졌죠. 그죠? 2억 정도 좀 차이가 나는. 아직도 마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이 멀다. 거래량 역시도 지금 뭐 28건으로 딸랑 그치고 있는데 무슨 최고가 나발이고 무슨 불꽃놀이 나발을 불고 앉았는지 참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용산구도 마찬가지야. 신동아 60억 찍었고 아스테리움 용산 58억 찍었고 레미안 첼리투스 58억 찍었다고 그냥 나발을 불고 그냥 불꽃놀이 빵빵 터트리고 앉았는데 아스테리움 용산 같은 경우는 35억 최고가 찍었어. 근데 취소 거래가 떴잖아. 그죠? 취소 거래 떴다가 다시 최고가를 찍은 것도 이거 등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조금 냄새가 난다. 그죠? 뭔가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나왔던 요소가 있는 것 같고 레미안 첼리투스 뭐 58억 찍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레미안 첼리투스는 7월 22일 거래가 58억에서 54억 마이너스 4억 떨어졌습니다. 폭락이잖아. 그죠? 뭐 불과 7일 만에 떨어졌네. 4억이. 그 정도로 지금 출렁출렁 거리고 앉았는데 용산구도 지금 평균 거래 금액이 최고로 많이 치솟을 때는 뭐 거의 30억 가까웠는데 지금 6억이잖아요. 6억. 얼마 차이입니까? 이거 어마무시한 차이가 나네. 그러니까 최고가가 얼마나 신기루 같은 거래가였는지를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 지금 거래량도 용산구는 뭐 78건으로 그치고 있고. 그리고 성동구 역시도 트리마제가 뭐 74억 찍고 서울숲 힐스테이트가 67억,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51억 찍었다고 막 불꽃놀이 빵빵 그냥 뭐 엄청나게 지금 뭐 들썩들썩 거리는 듯 보이지만 서울숲 힐스테이트 역시도 취소 거래가 많아. 이렇게 밑돌개기를 한 다음에 최고가 탁 찍어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빤스런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고가 거래는. 그리고 트리마제 최근에 거래는 6월 27일 날 나왔는데 54억에서 38억 거래가 나왔어. 이거 도대체 얼마 떨어진 거야 이거? 거의 20억 가까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거래는 왜 소개를 안 해? 트리마제는 1위 찍었다고 74억 거래만 불꽃놀이 터트리냐고. 지금 성동구 거래 평균 거래 금액도 지금 17억인데 14억이지 않습니까? 평균 거래액도 3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역시도 26건에 그치고 있고 누가 무슨 용가는 텅뼈도 아니고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데 무슨 최고가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찍을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22억 거래 뭐 나왔다고 터졌다고 뭐 가짜 신고가 들썩들썩 거렸는데 이거 신고가 밭글입니다. 밭글. 받은 글이야 그냥. 그죠? 허위 정보가 호가 상승 부추길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국토부는 두 팔을 걷어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 교란 행위입니다. 이거 분명히. 실질적인 리얼한 거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밭글. 받았다 내가. 요거 믿을 만한 정보다 이래가지고 뭐 하루 만에 2억 정도 올랐다 3억 정도 올랐다 했는데 가만히 보면 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소문대로라면 뭐 한 달도 안 돼서 2억 정도 오르는 셈이었는데 센트라스가 22억 정도 올랐다.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고가 신고가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댔으니까 근거 없는 아파트 가치체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호가로만 그냥 이빨 막 털어가지고 그냥 이 아파트 가치를 쳐올린 거지. 가짜 매수자들도 수두룩 빽빽하고 펜트하우스 재력 과시하면서 계약 후에 입금을 안 해. 그러니까 중개사는 그냥 죽을 똥살똥 집 보여주고 다 그냥 뭐 어떻게 서류 정리하고 이제 계약 한 건 치나보다 딱 생각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입금을 안 하네. 빤스런 치는 아주 이런 황당한 일도 벌어지고 있고요. 또 거짓 신고 뭐 1억 4천만 원짜리 실거래
7억 집을 4억으로 신고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뭐 탈세 행위지 않습니까? 총 64억, 3억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부동산 시장이 투명하지 못하고 작전 세력들이 그냥 그 안에 새 집을 짓고 그냥 알까지 났는지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외국인까지도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아니 100억대 거래 그냥 스스럼 없이 하다가 그냥 알바는 그냥 딱 끊어버려. 이 양반들은 그냥 개념이 없죠. 그냥 뭐 계약금 1, 2억 뭐 아깝지도 않은가 봐. 그냥 잘라버려 그냥. 그런 식으로 거래해가지고 뭔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뭐 1, 2억 손해보더라도 그냥 빤스런 해버리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게 아파트가 100억, 110억, 120억까지 지금 올라가잖아. 그리고 탈세 부분도 2천억, 3천억까지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래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믿지 마시라. 최고가, 신고가는 아무 의미 없다.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거의 완전히 지금 약발이 다 했는데 8골 되면 실질적인 실거래가에서 엄청나게 많은 집주인들이 급한 마음에 탈출구 딱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격 던지는 투매 현상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목이 터져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늘 집을 내가 실질적으로 매수하고 싶다면 3억대 에서 5억대 그 이상은 넘지 말아라. 집값 어차피 그 밑으로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 송파에서 나온 곳 있죠. 무순위가 무려 10세대 나왔어요. 거여역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거여역이 300m밖에 안 돼. 이런 데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36제곱, 39제곱. 평수는 좀 작네. 20평대는 아니고 한 18평 되겠네. 근데 분양가가 매력적이야. 5억대입니다. 물론 뭐 소규모 단지일 수 있겠지만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이거는 그냥 빠샤 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건 뭐 굳이 들여다볼 필요 없어. 근데 조금 내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다 하면 그냥 한번 보는 거야.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됐는데 소형이라서 5억대에 나왔다. 근데 조금 여기 한번 참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이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 접수일이 28일입니다. 44세대 중에 일반 분양 10세대로 나오는데 5억대, 36제곱, 39제곱. 그래서 여기 뭐 강추하기는 좀 그렇다. 그죠? 근데 뭐 주변 시세를 보면 13억 9천, 송파가 14억 정도 하죠. 소형평수도. 한 5억대 분양가라는 사실, 요 사실 하나만 지금 뭐 키포인트로 둘 수 있는 거고, 일단 입지가 300m밖에 안 된다는 거, 거여역이. 그러니까 한정거장만 가면 5급역입니까? 가깝죠. 굉장히 송파 중심하고 성동구치소 부지하고 굉장히 계룡역이네. 계룡역 다음에 5급역이죠. 네. 규모 총 10세대입니다. 5억대. 뭐 분양가가 이제 송파에서 나오는 무슨 집집이 한 5억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어요. 평면도 보시면 그래도 소형임에도 불구하고 방 3개를 뺐네. 네. 이런 스타일로 되겠습니다. 그럼 지켜보시고 요거 뭐 일단은 뭐 내가 접수해서 당첨되더라도 취소해버리면 전혀 핸디캡 없습니다. 그냥 한번 경험 삼아 해볼 수 있는 거고, 나 이거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무슨 집을 사? 당연한 말씀이죠. 급하게 집 살 필요 없어요. 구축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 조정 파이가 굉장히 클 거예요. 청약 자격은 전국이네 또. 또 무지하게 몰릴 가능성도 있겠다. 그죠? 청약 접수 8월 28일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이런 어떤 재건축 단지나 송파에서 나오는 이 소규모 단지라도 하더라도 뭐 가격이 5억대면 한번 송파에서 어떻게 5억이 되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고 딱 들여다봤는데 이거 아니네. 그냥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런 결단력이 좀 필요할 때예요. 아무튼 요새 강남 재건축 유찰도전 유찰되는 대기업까지 지금 몸을 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지금 난항에 빠져 있고 방배 7구역, 신반포 4차, 개포 우성, 압구정 2구역, 여의도 뭐 등등 해서 대규모 단지들이 좀 쏟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대형 건설사들 다 유찰을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수익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건설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양천구는 지금 뭐 고도 제한 문제가 지금 안 풀려가지고 지금 재건축이 그냥 완전히 폭망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양천구 집값 엄청나게 올랐잖아. 여기 고점이 잡은 사람들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재건축도 지금 안 될 판이야. 완전히 고도 제한 딱 묶여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재건축하면 뭐합니까? 10억이 넘어가는데 지금 압구정동이 뭐 100억, 120억 뭐 신고가 찍는다고 하잖아. 근데
분담금이 10억이야. 압구정 재건축이. 천정부지 압구정 아파트값 이렇게 올라가면 뭐하냐고. 다 선수들이 들어와가지고 유인하는 어떤 가격들인데 그냥 덜컥 물었다가는 그냥 작살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아파트 최고가는 전부 가짜일 가능성도 있어요. 작업 세력들이 만들어놓은 그물망일 수 있다는 얘기야. 서울 취소 건수 거의 10배가 폭증했죠. 5년 평균 대비 무려 9.6배 증가했고, 지역별 편차로 보면 서울만 비정상적으로 취소 건수가 엄청나게 높았다. 핫스팟 지역은 당연히 성동구가 20배, 강동구 19배, 목동이 30배야. 급등 지역일수록 취소율이 폭증했다는 건 그만큼 작업세력이 들어와서 순수한 무주택자들 그냥 내상 있게 만들거나 정보가 좀 딸렸던 사람들 그냥 거의 설거지 시키거나 이런 어떤 행태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 자체가 완전히 가치 자체가 왜곡돼 버렸다니. 이 시장 다 걷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품 다 사라져야지. 그래서 누구나 하급지나 중급지나 상급지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진입 가능한 투명한 부동산 시장이 될 때 한국 경제가 비로소 거기서부터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값 정리 못하면 지금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이 왜곡된 어떤 가치 자산의 시장 때문에 한국 경제 더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무주택자들은 잘 지켜보시고요. 1주택자들은 급하게 환승하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작업 세력들이 많은 작업을 쳐놨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지금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금리입니다. 금리가 제대로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대출 부분도 규제로 딱 묶여 있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여전히 동결 가능성이 크고 한국은행도 역시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 없어 보인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당히 하방 압력 많이 받을 것 같고 구축 또 무슨 집중 우회로 틈새 좀 잘 살펴보시면서 특별히 가짜거래, 거짓거래, 최고가, 신고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코 지금 상황은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아니야. 확실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